자, 지난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렌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노출. 사진을 찍겠다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좀 딱딱한 이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꽤나 똑똑한 인공지능 덕택에 오토 모드도 세팅 값을 잘 잡아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찍힐지를 예상할 수 있겠죠. 또 응용도 가능할 거고요. 자, 노출. 내 눈으로 본 빛과 비슷하게 카메라로 빛을 담아내고자 하는 게 그게 바로 적정 노출입니다. 내 눈으로 본 것보다 빛을 덜 담으면 그 사진은 어두운 사진이 될 거고요. 넘치게 담으면 그거는 밝은 사진이 되겠죠. 카메라가 이 빛을 담는 데는 딱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빛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은 빛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셔터 스피드입니다. 흔히 카메라 소리를 찰칵이라고 하죠. 여기서 찰이 셔터가 열리는 소리고요. 칵이 셔터가 닫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찰부터 칵까지의 시간을 셔터 스피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60분의 1초와 30분의 1초가 있습니다. 누가 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60분의 1초가 찰칵이면은 30분의 1초는 찰칵이겠죠? 당연히 30분의 1초가 2배 더 빛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빛을 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핸드블러나 모션블러로 사진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안 흔들리려면 셔석을 빠르게 끊어내야겠죠? 특히 점프샷이나 스포츠 사진 같은 경우에는 500분의 1초 이상으로 빠르게 끊어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에서 셔터 속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모드 다이얼 중에서 TV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그러면 셔터 속도를 내가 제어하고 나머지는 카메라에게 맡기고 찍는 겁니다. 그 다음은 조리개. 조리개는 렌즈를 통해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 구멍이 커지는 거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구멍이 쪼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조리개 1.4와 조리개 2.0은 누가 더 빛을 많이 받아들일까요? 이것도 쉽죠? 숫자가 낮을수록 구멍이 크다고 했고 당연히 구멍이 커야 빛을 많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 1.4가 2.0보다 빛을 2배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클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아웃포커싱 같은 것도 잘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웃포커싱이란 흔히 말하는 배경 흐림 효과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반대로 조리개를 좋으면 어떨까요? 화질이 좋아집니다. 해상력은 물론 색숫자, 비네팅 등이 개선되면서 보통 8에서 한 16 정도에서 가장 좋은 화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드 중에서 AV 모드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러면은 조리개를 내가 제어하고 나머지는 카메라에게 맡기고 찍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ISO. 이미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거쳐서 들어오는 물리적인 빛의 양은 정해졌어요. ISO는 이제 센서로 들어오는 이 빛에 반응하는 민감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민감도를 올려서 빛을 증폭한 만큼 노이즈가 끼게 돼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는 높을 때 낮을 때 각 장단점이 있었지만 ISO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빛이 충분한 밝은 낮에는 ISO를 낮게 사용하면 되고요. 어두운 상황에서는 이 ISO를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를 타협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ISO에도 노이즈가 적게 끼는 카메라가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ISO는 ISO 우선 모드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든 조리기 우선 모드든 평상시에는 이렇게 ISO 오토로 설정을 해놓고 대신 필요할 땐 수동으로 값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하되 최대 ISO 상한선을 따로 설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노출의 3요소의 특징을 조합해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적정 노출을 찾으면 되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판단했을 때 적정 노출이라고 찾은 값이 내 생각보다 너무 밝거나 어두울 때는 노출 보정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 왔을 때 카메라가 판단한 적정 노출이고요. 이거를 올리면 보다 밝게, 내리면은 보다 어둡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팅 값이 필요한지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사진. 인물의 초점을 부각시키고 배경에 아웃포커싱을 줘서 인물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려면 조리개 우선 모드로 들어가서 조리개를 최대로 활짝 열고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물이라도 스포츠 사진이나 점프샷 같은 경우라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해서 셔터 스피드를 500분의 1초 이상으로 빠르게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경 사진이라면 어떨까요? 역시나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서 조리개는 8에서 16 사이가 화질이 제일 좋다고 했죠. 그리고 IS도 가장 좋은 화질인 10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경 사진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조리개도 좋고 ISO도 낮출 겁니다. 그러면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대신 빛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적정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노출의 3요소 중 나머지인 셔터 스피드가 파이팅을 해줄 겁니다. 빛이 부족한 만큼 셔터 스피드를 길게 주고 대신 삼각대를 쓸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길면 사진이 흔들리지만 삼각대가 있으니까 화질도 좋고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 가능하겠죠? 어렵지 않죠?
이외에도 노출의 3요소 특징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요약. 노출의 3요소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첫 번째 셔터 스피드, 찰부터 컷까지의 시간. 셔터 스피드가 길면은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셔터 스피드가 짧으면 덜 흔들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TV 모드. 두 번째, 조리개. 렌즈 구멍의 크기를 조절. 구멍이 크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아웃포커싱이 잘 되며 구멍이 좁으면 화질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려면 AV 모드. 그리고 세 번째, ISO. 빛을 증폭시킨다. ISO가 높을수록 빛을 증폭시키고 증폭시킨 만큼 노이즈가 낀다. 어렵지 않죠? 그럼 그 다음 시간으로는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